대항 요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항 요건 하니까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입신고하고 거주해라. 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게 대법원 99-9981 판결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2022년 7월 13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낮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경매 라방 제 104강입니다. 생생경매는 394쪽에 나와 있고요.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 103강 말미에 이런 말씀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분경매다, 무슨 법정지상권이다, 뭐 선순위 가처분이다 말이죠. 또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심에 있어가지고는 거의가 다 이제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찰들 하시곤 하잖아요. 경매 생판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말이지 처음부터 유치권 있는 물건 들어가 낙찰 받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 주변에 유치권 도사가 있어. 무슨 도사는 무슨 도사예요. 유치권 도사가 있으면요, 그것을 지가 하는 것이지 왜 저기 다른 사람 돈 버는데 말이죠 일조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 긴 세월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남 돈 못 벌어줘 가지고 환장한 사람 못 봤어요. 응? 근데 이런 사람 봤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홀딱 먹을까, 사기칠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지.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말이지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어줄까? 그리고 강남에 말이지 몇십억짜리 아파트 살게 해줄까?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요. 천사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안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다 또 이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갖다 이제 임차인이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임차인에 대한 분석해서 이것도 간단하거든요. 이제 이번 경매 라방이죠. 104강 이후에는요, 이후부터는 임차인의 그 최우선 변제금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방송할 적에 별로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제 유선상으로도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카페에서 1:1 비밀 상담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임차인들의 배당 금액 아니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들 가지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별 볼 일 없는데 한마디로 별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지. 근데 왜들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선수님 임차인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그래.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임차인에 대한 분석은요, 배당 금액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임차인이 그 앞에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대의변제등에 의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를 빼고 나서는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언제 하였는데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구나.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을까? 이런 내용만 파악을 한 상태에서 입찰 가격 결정하고 낙찰받고 돈 벌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단순 반복적으로 나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대항력 하니까요. 주임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요.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주주랍니다. 주가 뭐냐? 주민등록. 그죠? 또 주가 뭐예요?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전입신고하고 이사해라는 소리죠. 주민등록 하니까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하고 주택 인도니까 너 들어가 이사해 들어가 살아라 이거지.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다음날 이 길이지, 이 길.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띵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된다. 그럼 이게 대항력은 뭐냐? 이게 말 그대로 대항력이잖아. 그죠? 대항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었을 적에는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전세금에 만약에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즉, 이게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로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이 대항력 발생 시점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예를 들어 건전항권을 말소 기준 권리를 보자 이겁니다. 그럼 건전항권보다 먼저 대항력이 발생되었다면 이 사람 낙찰자는 대항을 할 수 있어요. 이 대항력도요, 건전항권 뒤에 대항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1항에 의한 여기 대항요건이고,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해라 이 대항요건이고,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된 그 이후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발생돼요. 근데 이 대항력은 뭐냐 이게. 근데 이 대항력은요, 주택이 경매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냥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죠?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한테 나 전세금 반환해줘. 안 줄 거야? 그럼 나는 당신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임차권에 의한 어떤 상대방한테 그 권리 자체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이게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듯이 대항요건을 갖췄는데 이 대항요건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단 말이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대항요건이 성립되어 있다면 이때는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대항요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항요건 하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입신고하고 거주해라. 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게 대법원 99-9981 판결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이 판결문에 의하면 그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땡 해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더라. 이 사건 아마 이렇게 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1월 1일 날 전입신고했습니다. 근데 1월 2일 날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죠. 그죠? 자, 이랬을 적에 단지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1월 1일 날 전입신고했지.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보게 되면 그 다음 날이다. 1월 2일 날 대항력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럼 1월 2일 날 저당권도 설정됐잖아. 요거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가지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교통정리 해준 게 뭐냐면은, 1월 1일 날 전입신고해도 그 다음날 1월 2일 오전 0시 땡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된단 말이야. 근데 저당권은 어디 가서 하는데? 등기소 가서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등기소 몇 시에 문 여는데 아침 9시잖아요. 암만 빨리 해도 공무원들 아침 9시 출근하니까 9시 땡 문 열었을 적에 그때 가서 등기한다. 그러니까 저당권 제한만 빨리 하더라도 1월 2일 날 오전 9시다. 근데 대항력은 언제 1월 2일 오전 0시다. 그럼 최소한도 이게 임차인은 9시간 빨리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거란 말이거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거와 관련해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요.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2021 타경입니다. 진주 지원 사건입니다. 2021 타경에 4009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에 나와 있습니다. 하대동에 나와 있고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잠깐만 제가 인사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보니까 한원종님이 최 선생님 늦게 오신다 이가 막 계속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 생각이 드네요. 거창 사시는 모양이네요. 아닌가요? 한원종님은 거창이 아니고 아산이죠, 그죠? 나중에 한번 서울에서 미팅이 있게 되면 한번 아산서 한번 올라오세요. 소주 한잔 하게. 오늘 한원종님 1등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변재성님, 거창에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에리카님 들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한박호님, 또 누구신가요? 한태환님. 한태환님 어제 셀프 등기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황용님, 네, 감사합니다. 조창성님,
고공센 부동산 TV님, 에어버스 러버님, 축하드립니다. 강성황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주여사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사랑님, 그 다음에 곽충건님, 홍대희님, 조조님 들으셨고요. 대천인생님도 들으셨고, 날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한번, 뭡니까, 번개 모임을 하려캐디 또 요즘 보니까 뭡니까, 코로나가 또 그냥 뭐 변종 코로나가 또 더 독한 놈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저는 더 꽁꽁 숨어야겠습니다. 제가 근 3년 동안 이제 숨어 있어요. 사람들 안 만나고. 그러면 깝깝해 죽겠어요. 와가지고. 자, 또 보시니까 유원건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명자월님, 버들목님 들으셨고요. 누구신가요? 이성준님, 네, 감사합니다. 알까기 대왕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최선행님도 들으셨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최선행님. 나중에 만나 뵈면 소주 한잔 대접해 드릴게요.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고낙성님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네, 감사합니다. 최단태님도 들으셨네요. 네, 이제 더 이상 채팅창을 안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화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이잖아요, 그죠? 진주지원 사건이고요. 현재 여기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제 3,000메가길입니다. 7월 14일이니까 내일이 메가길이네, 그죠? 1억 100만 원인데 6,400이다. 근데 이런 물건은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입찰 들어가봐도 입찰 들어갈 실익이 없습니다. 입찰의 실익은 전혀 없지 않느냐. 아파트인데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보시죠. 정모씨하고 이모씨인데 주민등록증 날짜 같이 오죠. 이런 경우 거의 부부입니다. 부부. 밑으로 내려간 나와 있습니까? 배우자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억 500만 원인데요. 전입 날짜가 2017년 2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해라.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전입신고했습니다. 전입신고. 요사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버렸네. 이 사람이 이사를 이때 이사해 버렸네. 우와. 그죠? 전입신고 이때 하고 나서 이사를 하려고 사이에 저당권이 딸깍 설정되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 과연 이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죠? 이사는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차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뭐 101호 여기 임대차 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임차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집주인으로부터 요즘 같은 게 전자키니까 보통 비밀번호를 뭐 부여를 받았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101호에 대한 그 지배권을 누가 임차인이 가지고 있다면, 비록 이사를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임차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일단 그렇게 보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또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이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이때 저는 이사를 했단 말이지.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또 법리적으로 따진다. 이거보단 차라리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언제 이때 그건 대항력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건전한권 2019년도 5월 3일자로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2019년 5월 3일자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데 임차인 이분 같은 경우 2017년이니까 빠르게 전입신고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거 간단해요, 그죠? 전세금 1억 500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전세금 1억 500만 원인데, 이분이 경매 신청한 것 같아요. 정모씨 이분이 이제 1억 500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런 물건은, 봐가지고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왜 보니까,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 500만 원인데, 이 물건의 1차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1억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이건 1억 100만 원짜리 아무리 말이 6,400이야. 이야, 그럼 번에 6,500만 원 쓸까 말까?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가지고 6,500 쓸까? 아니야. 저번에 떨어져서 10만 원가 떨어져서 6,511만 원 쓸까? 이런 시잘데없는 걱정. 이거 시잘데없는 걱정하면 그 사람 정진도 안 나갑니다. 이거는 입찰 나가볼 필요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6,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치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경매 비용 500만 원 나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6천만 원이 돼가지고는
이분이 1억 500만 원 중에서 6천만 원 배당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4,500만 원 미배당이거든요. 4,500만 원 낙찰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6,500에다가 4,500만 원 플러스 해버리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 1억 100만 원짜리 1억 1천만 원 주고 산다고? 이런 거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게. 예. 암만 많이 유출된다고 손치더라도요, 취득세는 조금 세이브 될 수 있겠죠. 그죠? 취득세는 끼게 해봤자 몇십만 원 정도 세이브, 전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적이 취득세, 세이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 대상에서 완전히 아웃시켜버려야 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관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전세가 대비해가지고 1차 감정 가격이 이게 역전되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더 높은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뭐다? 임차인이 참 억울하겠지만 임차인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요. 본인이 또 채권 상계 신청하고 이거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혹시 이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되살아남으려 해가지고 가격이 좀 이제 올라간다 이랬을 때 본인이 치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가지고 이게 이런 경우는 뭐 투자 목적으로선 뭐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부적격이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2 타경인데요. 이것도 경매 진행 중일 겁니다. 250호. 인천광역시 관내 물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물건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부평구 십정동에 소재하는 주공 뜰 채 아파트네요. 아파트가 이제 전용 면적이 18.13평인데 이게 통칭 24평형으로 불려집니다. 24평형으로 불려지는데 층수가 보니까 17층이잖아요. 그죠? 보니까 23층 중에서 전체 층수 23층인 모양입니다. 23층 중에서 17층이니까 층수 측면에 있어서 뭐 결코 불리하지 않고 또 근데 이 물건에 보니까 매매 금액, 최근에 매매 금액입니다. 3억 7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1차 매각일, 이거 또 7월 14일인 내일이네, 그죠? 확 3억 8천만 원 써버린다. 그러면 안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몇천만 원씩 치 올라간다면 내일 들어가야 돼요. 3억 8천만 원이 4억 써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 보니까 시절이 참 요상하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다 보면 약간 어떤 몸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게 매매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유찰시킨 상태에서 인천 같은 경우 30% 저감되니까 여기서 봐가지고 이제 과연 얼마를 써야 될 것인가. 간혹가다 저한테 이제 비밀 상담 카페 회원분들 중에서 경매 박사분들 저랑 그 어떤 1대1 비밀 상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비밀 상담 하시는 데 있어서 봐가지고 막 저한테 질문 주십니다. 이거 얼마 쓰면 되겠네요. 환장해버려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봐가지고. 이거 말 그대로 부처님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고, 공자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뚜껑 딱 열어봤을 적에, 이 사람이 얼마 썼고 몇 명이 들어갔고, 그때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일부 다른 영상물을 보게 되니까, 적정 낙찰가율을 맞추는 비법인데, 과연 그 비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비법은 없지 않느냐. 정인의 낙찰 받고 있으면 푹 찔러버리십시오. 그럼 돼요. 이게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건 아닙니다. 푹 지르는데 그것도 뭐 봐가지고 될 만한 동네 가서 푹 질러버리란 말이지. 되지도 않는 동네 저기 지방 산골짜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푹 질러버리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도 보니까 매매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니까 내일이 이제 1차 매각기인데 이게 뭡니까 내일 입찰 들어간다가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 한번 유찰되면요. 예, 3억 8천만 원인데 30% 저감되니까 3억 8천만 원 곱하기 0.7 하면은 다음 매각기일 날에 아마 7월 14일이니까 8월 언제입니까? 8월 아마 11일이나 8월 18일쯤 잡힐 것 같아요. 이때 2억 6,600에 잡히거든요. 2억 6,600. 와, 그럼 이때는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죠, 그죠? 왜? 매매 금액 3억 7천만 원인데 2억 6,6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때는 한번, 대시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 정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2019년 9월 13일. 이게 보면 권리분석, 이게 정말, 제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경매 박사 방송을 방송할 적에 과거에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건 뭐 언급하면 시간 낭비라 이거지. 예. 근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3일자 여기서 하나 말소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이게 왜 말소 기준 권리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물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보신 상태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저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임차인의 전입 날짜 2015년 11월 30일이잖아요.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보증금은 얼마다 1억 9천만 원입니다. 1억 9천만 원인데 보니까 저당권자 송모 씨라는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배당 전입이 2015년 11월 30일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2015년 11월 30일 그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 요건 같은 경우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2015년 12월 1일 오전 0시 땡 하면 대항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 11월 30일 날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되는 요때로 해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뭐다 이게 콩고물 인생이고 묻어가는 인생입니다. 뭐에 묻어가는데 이게 대항력에 묻어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 했다. 전입신고 안 했으면 아예 대항력 자체가 없거든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도장 있잖아요. 100번 찍어봤자 아무런 효력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뭐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대요. 근데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전 단계는 뭐 봐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된다. 전입신고하고 들어가 살아라 이게. 전입신고하고 들어가 살아라. 하게 되면 그것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된다더라. 따라서 콩고물 인생이다. 확정일자는 이 전입신고에 의한 이 대항력 있잖아요. 대항력이 묻어가는 인생입니다. 콩고물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괜찮잖아요. 1억 9천만 원 임차인 보증금액인데 이 경우는 봐서 잠깐 볼까요? 1억 9천만 원인데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1억 9천인데 아까 2,000메가길이 2억 6,6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3억 7천만 원인데 야, 이건 3억에 낙찰받으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볼 때는 3억 한 3, 4천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3천, 3억 4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차피 3억 7천, 만약에 3억 4천 썼다 이거죠. 3억 7천만 매매금액에도 3천만 원 싸게 산 거 아닙니까? 3억 4천 플러스 알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정말로 지가 경매 도사이라 뭐 경매 신선이라 할지라도 이게 모른다니까요. 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요. 뭐 3억 한 5천 정도에 썼다지만요. 이게 임차인 1억 9천만 원 먼저 싹 배당 받아갑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2억 6, 1억 한 6천 정도 남잖아요. 그죠? 1억 6천 남으면 저당권자가 1억 6천 5백이니까 이거 받아가고 뭐 이래서 땡깡 나지 않겠느냐. 그럼 임차인은 1억 9천만 원인데 보증금액이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은 있는데 자기 전세금을 전에 다 받아가잖아요. 그죠? 전세 다 받아간다면 이때는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낙찰자한테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지만 법원에서는 네가 방을 뺐구나 하면서 법원에서는 임차인한테 1억 9천만 원 보증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명도 확인서 없으면 안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 전세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인데 아이고 어쩌다 보면 확정일자는 나중에 늦게 받다 보니까 한 1억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 1억밖에. 그러니까 나머지 9천만 원은 미배당이다 이거죠. 그럼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한다? 1억을 낙찰자가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억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과연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가? 이때 명도 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왜? 명도 확인서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임차인이 명도를 했다는 확인서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아니 내가 낙찰자한테 9천만 원 더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을 빼냐고. 못 빼잖아요, 그죠? 방 뺄 수가 없다. 따라서 명도 확인서 필요 없이 그냥 1억 그냥 법원 가서 받으면 됩니다. 받고 나서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도 이제 받은과 동시이행이잖아요. 받은과 동시에 방 빼주면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가 무서워. 이러신 분들은 한번 다음 기일날 한번 입찰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 또 특히 저는 이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뭐 강남 쪽에 뭐 아파트가 뭐 매덕이 빠지고 막 그런데 오늘 경매 진행된 사건 있잖아요. 그 강남 쪽에 아파트인데요. 경매 진행된 사건을 제가 얼핏 보니까 100% 넘게 낙찰되더라고요. 봐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게 보십시오. 아파트 오늘 낙찰된 거예요.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서초구 반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이게 21억 7천만 원이니까 112%죠, 그죠? 관악구 봉천동에 삼성 아파트인데 2억 9천이 보니까 107%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2억 7,100만 원 1차 감정 가격이고, 요건 같은 경우 19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9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시점이 과거일 수도 있다, 과거. 그러니까 내가 2022년 7월 13일 날 1차 참여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19억 5천만 원으로 평가를 한 시점은 언제나, 최소한도 뭐 2022년 상반기는 2021년, 작년 뭐 12월 달, 요거 한번 볼까요? 봐가지고, 가격 시점이 언제나 보자, 이겁니다. 가격 시점이 언제나 이걸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뭐 가격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진짜 실제 시장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수도권 좀 외곽 지역으로는 뭐 좀 주춤주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외에, 서울도 보니까 뭐, 노도강 해가지고 말이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에도 뭐, 매덕을 내려가지고 매물로 내놔도 말이죠. 실제 수요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앉았는데, 그게 진짜인지 그 제가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경매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 물건 보시게 되면요, 보십시오. 이게 19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는 시점이, 가격 시점이 2021년 작년 5월 달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정권 바뀌기 전이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죠. 이 당시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부동산 정책을 28번인가 냈는데 계속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돈은 그때 벌었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벌어가지고 치고 빠져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돈 여유가 있으면 그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2021년 5월 14일자다 그러면은 가격이 아마 비교적 그 우상향하는 그런 시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2022년 7월 달에다가 뉴스에 의하면 봐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꺾이는 그런 입장이면은 이제 1차 매각길래 이렇게 21억 정도에 써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그냥 이게 막 100% 넘게 질러버린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저도 현장 나가보기 전에 저도 답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지, 아침에 TV 떡 들어보니까 아이고 막 여기저기서 말이죠. 부동산 값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죠.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 산데 완전히 막 가슴 꺼리 뭐 속을 태운다 이런 뉴스 보고 그냥 야 현장도 안 가보고 근데 실제 현장 가보면 이게 답은 조금 틀리게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관악구 봉천동에 보니까 대학역 있는 임차인인데요. 이걸 2억 9천만 원에 이제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건 같은 경우는 다 보니까 최모시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2014년 5월 26일 날 되어 있네요. 근데 보니까 요건 말소 기준 권리가 소멸 기준이 2017년 9월 14일이잖아요. 가압류, 그죠? 예.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배당료를 언제 했다? 2021년 6월 16일에 배당 요구했네요. 배당 종기일이 2021년 7월 15일이니까 요 이전에만 배당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1억 6천만 원 다 받아가요. 와, 이게 보니까 뭐 전신에 와, 뭐 가압류 금액이 뭐 우다다다다다다 돼 있네요. 가압류는 뭐 엄청 가압류 많이 됐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저기 낙찰받고 나서 말소할 때 말소 등기 비용이 요게 건당 한 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비용이 그렇다면 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무사 통하면은 뭐 건당 한 2만 원 요즘도 얼마 받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한다 뭐 말소 등록세하고 뭐 교육세 3,600원인가요? 그것만 내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소 비용은 얼마 크게 신경 안 써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경우는 경매 취하 문제가 아니죠. 이게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거의 이제 제로이지 않겠느냐. 보세 청구금액 이것만 합치더라도 와 또 엄청 많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요건 경매 취하는 안 되겠다. 1억 6천만 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더라. 근데 보니까 2억 9천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2억 9천만 원 낙찰 받았으면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은 전액 다 1등으로 다 배당 받아가고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가압류권자들이 안분 비리 배당에서 동순위 위한 비리 배당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보면
이런 이제 뒤에 가압류가 두두두두두 있고,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겁니다. 이게 그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듯 가압류가 되는데 가압류권자들이 말이죠. 혹시도 몰라요. 선순위에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이 가짜다 해가지고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보면 배당 이의 제기하면 배당 이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점유해서 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그런데 봐가지고, 야,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 납부를 하였는데, 봐가지고, 내가 저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까지 하였는데, 내 소유권 취득 권리를 행사 못한다, 이거지. 행사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배당이 소송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임차인하고 배당이 소송한다, 이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네들 보니까 청구 금액이 많다 보니까, 청구액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안분 비례배당 하다 보면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야, 임차인 내가 가짜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시비를 걸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는 단점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당장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 지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네. 이게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뭐 장단점은 조금씩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뭐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럼 일단 제가 화면을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104강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